회계사는 좀 개업하기 힘들잖아. 예를 들어 회계사가 1년에 1000명이 배출이 된다. 700명? 정말 많은 회에는 800명이 수습을 빅펌에서 해. 3일 3정 안진 4년. 그럼 기장을 접하려면 굳이 내가 찾아서 노력을 해야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거야. 그때가 한 7, 8천 됐던 것 같아, 기본급이. 상여까지 하면은 뭐지? 근데 회계사는 수습 2년 한다고 돌아가는 사이클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딜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 개인사무소에서 좀 어려워. 개업하고 가장 만족하는 거는 들어오는 일을 누구의 눈치나 형대를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게 하나가 되게 큰 것 같고. 영승섭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잠깐 끊고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파코 세무사의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승섭 회사라고 하고요. 한재문 세무사 친구? 친구도 아니고 뭐 친구 같은 사이를 지내고 있어요. 개업한 지 이제 한 달 다 돼가는 그런 회계사입니다. 영승섭 회계사님 모신 이유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사 현직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회계사 개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고 최근에 개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형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풀어주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회계사는 왜 시작하게 됐는지, 개업까지 가게 되었고, 또 개업하는 와중에 형 나름대로 개인적인 고민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마음 먹기까지가 사실 힘들었잖아. 회계사는 좀 개업하기 힘들잖아. 힘들지. 세무사는 그냥 나와서 개업하면 되는데 회계사는 되게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해할 거란 말이지. 회계사는 어쨌든 2년 지나면은 이제 수습이 끝나는데 회계사에 등록을 그때부터 하는 거지. 끝나고 2년 끝나면. 그때 등록하고 바로 개업을 해도 될 텐데 대다수 회계사들이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보통 빅펌에 있다가 로컬로 갔다가 그래서 나와도 또 법인으로 개업하잖아 막. 그치. 왜냐면은 회계사가 하는 일들이 되게 크게 감사가 있고 텍스가 있고 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감사로 시작을 해. 왜냐면 텍스가 딜을 하려고 해도 감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텍스와 딜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뭐 일단은 감사는 이 회사의 적법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었는지 감사인이 이제 감사 뭐 검토 이렇게 해주는 절차인 건데, 그러면 그걸 알려면 이 회계 처리가 적정한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엔 텍스를 하는데도 당연히 수월할 거고, 딜 같은 경우도 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들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업의 회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텍스에 가는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해. 어쨌건 기본적인 근간은 회계니까 감사에서 좀 기초를 좀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텍스나 딜로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 많지. 기장을 잘 모르더라고 회계사들은. 그치. 예를 들어 회계사가 1년에 1000명이 배출이 된다. 뭐 한 700명? 정말 많은 회에는 800명이 수습을 빅펌에서 해. 빅펌이라고 뭐 3일 3정 안진 4년. 여기는 기장을 잘 안 하니까 기장을 접할 기회가 없지. 근데 뭐 걔 중에 가끔씩은 이제 수습을 로컬 회계법인에서 하는 분들은 기장을 접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되게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 왜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은 좀 유명한 회계법인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빅펌을 가는 거고. 그럼 기장을 접하려면 굳이 내가 찾아서 노력을 해야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거야. 특히 잘 안 해. 형은 수습을 어디서 받았지? 난 3일에서 받았어. 3일에서 수습 끝나고 3일에 한 6년 있었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 때 나왔지. 어스도 2년, 뭐 시니어 어스도 2년, 매니저 3년 뭐 이렇게 쭉쭉 가는데, 근데 나는 회계감사를 2년 하고 딜로 옮겼어. 경쟁이 요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되게 치열했거든. 3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딜에서 몇 년 있으면 되게 오라는 데가 되게 많았어. 그러면은 회계사는 되게 나갈 수 있는, 분할할 수 있고 전문할 수 있는 포션이 되게 영역이 다양한데 왜 이렇게 개업을 하냐? 그니까 안 하는 거야. 이게 두 가지인데 개업이 종류가 여러 개야. 그냥 우리 주변에 아는 회계법인 파트너분들은 다 개업이야. 자기가 직접 영업 이사가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개업이야. 일하고 그런 보는 분들은 거지. 많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장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무소를 내거나 그런 회계사들은 많이 없는 거지. 일단은 접할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배우려고 해도 짝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긴 한 것 같아. 빅펌에서 하면은 용역이나 뭐 감사 뭐나 건당 아무리 싸도 다 몇천 원씩 하는 그런 거래들을 하다가 갑자기 뭐 10만 원, 8만 원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그리고 안 해봤는데 싸다고 생각을 하면 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근데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지. 그때부터 네. 다시 10만 원짜리 배워가지고 해서 그 시간에 나는 차라리 감사 영업을 해가지고 감사를 따오기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라리 내가 못하는 건 사무장 시키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기업가 마인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장이 약간 안정감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개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빠르면 30대 초반, 늦으면 40대 초반 뭐 이렇게 되고, 그 이상은 사실 기장 기업은 고민 안 하는 때 넘어가면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형이 몇 살? 내가 37인가? 88이야? 아, 형 그럼 일찍 붙었네? 아니야, 평균이었어. 내가 28인가 붙었어. 28 붙었어? 그러면 형 이제 거의 10년 차네? 지금 딱 10년 차에 나온 거야.
근데 기장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까 말했던 대로 감사 재무제표 봐주고 이런 거 컨설팅 전문으로 해도 되고 내부 감사 이런 걸로 나와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 많아지긴 했어. 요새 내가 느끼는 거는 회계사들이 급여가 높아. 요즘 2억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이씨. 그럼 내가 돌아가지. 농담이고 하여튼 급여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올랐어. 요즘은 1년차 그 수습 때 얼마 받아? 그 모르겠다. 최근에 내격한 친구가 5천 받았던 것 같아. 수습 1년차 때? 그 정도 될 수도 있지. 근데 뭐 한 4년 5년 됐다 치자. 그러면 어느 정도 받는 거 같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3년 차가 원징 1억이었다고 했어. 원징 1억? 근데 이제 상여까지? 상여해서 상여가 엄청 들어가잖아. 한 1,000만 원씩 주잖아. 더 주긴 하지. 한 하반기에 1,500 준다고 치면은 실수령은 한 670.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적이 몇 년 좋았어. 회계법인이.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지. 아니 회계사회가 잘하잖아. 회계사회가 밥그릇을 잘 챙기잖아. 아니, 외관법 개정도 분명 그거 있었을 거고 내부 회계는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회계사 급여가 높다. 매니저 얼마 받고 나왔어? 3일 나오기 전에 얼마였어? 그때가 한 7, 8천 됐던 것 같아. 기본급이. 상여까지 하면은 원징 1억. 지금 3년차가 맞는 급여 받다 나왔네? 그치, 6년 차인가 7년 차에 나왔으니까. 내가 나오고 회계사들 급여가 확 올랐어. 이유가 뭐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여가 구조가 원래는 저연차 때는 낮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급여가 좀 올라가는 올라가지. 구조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구나. 선형으로 바뀌었구나. 연차 대비.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너도 이제 직원 고용해봐서 알겠지만 계속 올려줄 수 없잖아. 어느 순간 고인물 되면은 사실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시점이 오지. 회계사들한테 3년 차부터 원증 1억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5, 6년 차 된다고 해도 급여를 더 확 올려줄 수는 없거든. 효율성은 3년차 갑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5년 차였는데 그게 조금씩 내려간 것 같기는 해. 어쨌건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니까. 회계법인 매출 같은 걸 따질 때 인당 2억 5천, 인당 3억 정도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은 연차가 높을수록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내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많이 찬 거야.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업해서 자기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뭔가 회계법인 내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인센으로 많이 받아가거나 그런 구조인데 근데 그래도 뭐 한 1억 5천인 것 같아. 디렉터나 뭐 파트너로 올라가면 당연히 더 받겠지. 근데 이제 월급쟁이 일반 스텝에서 받는 거는 그 정도지 않을까? 형이 그럼 로컬에서는 얼마 찍고 나? 파트너였나? 로컬에선? 아니 로컬에서도 그냥 회계사였어? 회계사였지. 그때 1억 5천 넘었잖아 형. 그거 가까이 받았지. 1억 7천이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말 조심해야지. 많이 받는 거긴 해. 회계사 그 연차에 많이 받는 금액이긴 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세금 다 떼고 뭐 하면은 뭐 1억 2천이나 3천이나 4천이나 뭐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잖아. 형이 수습을 일단 3일에서 2년을 하고 보통은 이제 세무사는 수습에서 이제 근무세무사 전환되는 시점에 한번 이직을 하냐 아니면 남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이직한 사람이 대다수야. 근데 형은 왜 3일 또 남아있어? 회계사는 원래 안 그래? 왜냐면 세무사는 수습을 6개월인가 하잖아. 그리고 뭐 근세 한 1년, 2년 하면은 어쨌건 돌아가는 사이클을 다 알잖아. 근데 회계사는 수습 2년 한다고 돌아가는 사이클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감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1, 2년 차가 모든 계정을 커버할 만큼 1년에 한 번인데 적어도 인차지는 해야 소위 말하는 사이클을 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그래도 한 4, 5년은 있어야 좀 나가서 내가 영업도 해보고 해볼까 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고. 그것도 약간 나와서 기업하기 힘든 것 중 하나겠네. 기업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고 너도 당연히 알겠지만 외감 기업들을 2년차 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게 수십 년 사업해본 대표님 입장에서 2년차가 와서 감사 주세요라고 하면 주겠어? 나이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텐데 연차가 좀 돼가지고 그 대표님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회사에 그런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영업을 해도 먹히지. 내 생각에는 감사든 뭐든 영업은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제일 꽂힌 것 같긴 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도 좀 되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 근데 가면은 이 젊은 행사 오셨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일단은 이제 영업으로는 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고 나는 왜 3일에 더 있었냐면 애초에 3일 들어갈 때 부동산으로 특화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감사 2년 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딜이야 거기도. 부동산 본부로 이제 거의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 본부로 이제 옮겼지. 증권사 PF팀으로 가려고 했어. 원래. 왜냐면 그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거든. 젊은 나이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증권사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3일 부동산 딜에 있었으면 증권사 되게 가기 쉬웠거든 예전에는. 경기 꺼지기 전에 거기를 가서 젊은 나이에 나도 지방에서 왔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안정적인 삶을 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몸 편한 곳에 좀 옮겨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지 처음에. 빠이 하고 싶었네. 그냥 증권사는 근데 몸이 진짜 힘들어. 건설사 시행사를 만나게 되면 술을 먹게 되잖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뭐
주삼만 그렇게 먹어도 이제 난 죽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몸을 좀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어서 수명 깎아서 벌고 이제 파이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같은 데로 옮기는 거야. 거기는 어쨌건 돈을 이만큼 들고 있는 기관이니까 올라오는 서류들만 검토해서 투자할 때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커리어를 꿈꿨었지 원래. 그래서 3일 부동산 팀에 가서 4년 가까이 있었지.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 결혼선을 나중에 불고 근데 결혼이 영향이 좋겠네. 그래서 내가 여의도를 안 간 이유가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6년 차에 매니저 하다가 결혼하시고 로컬로 간 거구나. 결혼은 더 빨리 했고, 근데 어쨌건 증권사를 접은 건 결혼이 좀 컸고. 왜 결혼 때문에 접어야 돼? 몇 년 차에 결혼했지? 내 18년에 했으니까 매니저 전에 했어. 어쨌건 증권사 가면 돈 벌 건 알지만 그만큼 술자리가 많을 걸 내가 알잖아. 이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몸 상하고 가정에 시간도 못 쓰면서 돈 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미리 가 있는 선배들을 보면 막 주3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그래. 아쉬울 수도 있겠다. 커리어 한편에서는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성격이 그런 편은 아니야. 내가 다른 커리어를 잡았으면 여기서 잘해서 그냥 벌면 되지. 약간 이런 그런 성격이라서 말이구나. 미련은 없어. 근데 이제 결혼이 진짜 큰 거 같아. 개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가정이라는 걸 꾸리게 되면은 사업체가 두 개가 된 느낌이랄까 약간? 두 개를 경영해야 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하나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사업장, 하나는 영리 사업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뭐 증권사를 포기를 했고 좀 부동산 딜팀으로 간 거야? 3일 부동산 팀에 있다가 증권사는 애초에 접었고 로컬에서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겠다는 꿈을 꿨지.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았으니까 부동산 본부가 쪼개졌어. 기업딜 본부랑 합쳐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딜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뭐 우연이지만 어쨌건 내 커리어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됐고 로컬 회계법인으로 나와야겠다 했는데 3일에 있던 이제 사수분이 우리 회계법인 와서 좀 같이 해줘라라고 해서 일로 왔지. 그래서 간 거야? 처음 계약 연봉이 얼마였어? 1억 넘었지? 그래도 데려올 거면은 좀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급여를 많이 높여오긴 했어. 1억 2천 정도 최소. 옮기고 나 3일이 그만 걸 또 올려줬어. 그러니까 어깨 평균이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옮겨왔고 이제 와서는 이제 뭐 감사도 하고 기업딜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야금야금 기장 텍스도 좀 공부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훑어볼 수 있었네. 아 그치 로컬이니까. 오히려 개업을 하면 로컬에 좀 있어서 배워야 될 필요도 있겠네. 그치. 기장하는 직원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해야겠네. 그게 장점이야. 나는 다행히도 진짜 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이었기는 한데 요새 이제 회계법인들이 채용을 할 때 그걸 알아. 이 젊은 사람들이 로컬을 올려는 니즈가 감사만 하던 친구한테 텍스나 딜을 경험해줄게 하면 혹할 거 아니야. 다 해봐야 기업에 도움이 될 테니까. 이제 다 못 시켜주는 거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도 다 돈을 벌기 위한 회사잖아. 그치.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시키고 빨리 끝내고 돈을 버는 게 이 사람들에서는 맞잖아. 근데 당연히 시켜주기로 했으면 좀 시켜주긴 해야지. 근데 안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 MP를 극대화시키려면 그냥 잘하는 거 시켜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들려. 다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만 시킨다든지. 그래서 로컬 나오는 니즈는 다 해보고 싶어서니까 나는 그게 운이 좋았지. 다 해볼 수 있었으니까. 급여도 3일 있었던 거랑 동일하게 받았고. 좀 더 받긴 해. 그러면은 4년 다 지금 여기에 로컬에. 3년 좀 넘게 다녔지. 보통 개업을 했으면 한 2년 정도 사이클 돌면은 사실은 흐름 다 파악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진작 나올 수도 있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개업이라는 개념이 나도 사실 회계법인에서 지금 개업을 했지만 너가 생각하는 사무소 개업이라는 이제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삼덕 같은 데들은 이사님 밑에 이렇게 막 키우는 애들 있더만 그런 식으로 개업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혼자 파트너인 거야. 혼자 영업해 혼자 일하고 혼자 벌어가는 그런 파트너인데 왜 개인 사무소를 많이 못하냐면 회계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좀 많잖아. 근데 개인 사무소로 가면 텍스는 하지. 근데 감사도 할 수는 있는데 감사반이라는 게 있어. 몇 명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감사반이라는 게 있는데 감사받는 회사 입장에서도 회계법인 이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감사 영업할 때 조금 더 힘든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딜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 개인 사무소에서는 좀 어려워. 아 물론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숫자들이 크게 움직이는 용역을 하는데 이제 뭐뭐 사무소라고 하는 게 어쨌건 누군가 투자자나 은행이나 누가 봤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회계법이랑 찍힌 게 뭔가 조금 더 그래도 실효성 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좀 크지. 그래서 개인 사무소로 가는 회계사는 거의 기장이나 세무 위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반을 좀 이제 약간 서브잡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많지. 그럼 형은 그냥 근로소득자야. 오, 나 근로소득이. 근데 너 하나만큼 가져간다는 거 자체가 그건 메리트니까. 그치. 대부분 어쨌건 개업 회계사는 돈만큼 가져간다고 보면 돼. 그럼 형은 사무실 차렸어? 아니 나는 지금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따로 그냥 방 하나 쓰고 있지. 만족은 해? 개업하고 나서 좀 어때? 뭐가 제일 만족스러워? 돈도 돈이고 로컬에서 일할 때보다 파트너로 일하는 게 훨씬 많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이 4주째야. 4주 됐다. 금전적인 부분은 훨씬 아직은 나은 것 같고 훨씬 몇 배 정도? 한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 와 그래? 벌써? 시작하자마자? 기장도 하고 감사도 하지만 딜도 하거든.
있거든. 일해주고 돈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구조인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건 계약해 놓은 거랑 이런 거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 착수금 받은 거 있어? 그러니까 끝난 건 있지. 아예 일이 끝난 것도 있고. 벌써? 그 딜이라는 게 그냥 실사일 수도 있잖아. 확실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5kg 빠졌거든. 아, 힘들긴 하지. 월급쟁이 회계사일 때는 일을 하라고 주면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일을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할지 계산이 서고 생활이 계산이 서는데 영업도 내가 해야 되고 일을 받아와서 내가 일도 해야 되잖아. 가전도 꾸려야 돼. 그치. 오늘 덕수궁 갔다 왔잖아. 물리적인 시간이 일단 부족해. 영업하고 일까지 하기가. 그래도 한 달에 한 2, 3천 버는 거니까 그래도 그 동기부여 되잖아. 아 그치 되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속도로? 그거는 요즘 나도 조금 동감하는 부분이 게 나도 이제 맨날 야근하고 사실 주말 사실 이것도 일이잖아. 수많은 개업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치고 들어오는 젊은 세무사들도 많고 요즘은 세무나 회계 쪽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전문가인 양 자격 필요하잖아. 그런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약간 무한 경쟁의 시대 약간. 맞아 그치.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그걸 대체해줄 사람이 필요해. 시스템이다. 맞아. 그러면은 아직은 우리나라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착오가 걸리는 일이고 내가 한 3년 정도 걸려. 내가 없는 오토로 들어가려면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 그치.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나만큼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럴 수 없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니까 나의 80%만 되는 사람이어도 된다라는 게 내 요지긴 한데 야 80%면은 되게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게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공착을 했는데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현재 지금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막 갈아 넣어야만 영업이 되지 않고 네이밍 자체로 브랜딩을 잘해서 영업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거는 뭐 그렇지. 제일 많이 쓴 시간이 영업이잖아. 지방 출장 많이 가잖아. 그치. 최근에 어디 갔어? 어제 경주에서 집 오니까 11시가 넘었다니까 어제. 경주 한번 갔다 오면은 형 하루잖아.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은. 그치. 나 경주 한번 가봤거든?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리더라. 경주 사람 찾아오게끔 뭐 내가 명성을 높이든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브랜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혀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형은 더군다나 이제 가정을 꾸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 공감.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해야 돼. 사실 지금 이제 초기니까 그냥 온전히 일에만 시간을 대부분 쓰고 있거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살이 그렇게 빠지고 거기다가 저녁 자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간도 그렇고. 형 그게 몸이 진짜 안 좋아진다. 꼴은 내가 아마 한 달 30일 중에 20일은 술 먹었을 거야. 처음에는 쭉쭉 빠지니까 좀 무서운 거야. 혹시 몸이 어디 아픈가? 그렇지 어디가 잘못됐나? 너무 단기간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막 살 더 찌우려고 막 고기도 많이 먹고 막 하고. 형수님이 걱정 많이 하셨겠는데? 일단 수입은 마음에 들고 자율성도 마음에 드는데 늘 불안함에 떨어야 되고 늘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일하는 시간 대입해서 최저임금 따지면은 사실 최저임금도 안 나와. 처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회사를 월급쟁이로 안 쓴 휴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어쨌건 몸은 자유인데 월급은 아직 나오잖아. 퇴사하기 전까지. 그때는 그래 좀 괜찮았어.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 당장 다음 달부터 걱정되고 막 어떤 일을 따와야 되지? 막 그러다가 일이 막 한두 개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는 금방 갔어. 한 일주일 못 잔 것 같아. 뭐 한두 개씩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잠이 잘 오더라고. 거래처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은 기장을 많이 하진 않아서 내가 하는 것들은 기장으로 돈을 번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역이지 대부분 딜로 많이 돈을 벌었고 이제 개업하는 거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일 한두 개씩 주시고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로 또 소개받아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달은 거의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 같고 이제는 또 내가 만들어야지. 그 이제 우연이 매달 일어난다니까? 배업은 우연과 우연이 계속됨으로써 유지가 되는 거 같아 약간. 오 졸라 멋있는 말이네. 근데 그렇게 뭐 좋은 시점이 있는 반면 또 안 좋은 시점도 있잖아. 안 좋은 시점이 더 많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게 옛날에는 막연하게 그런 게 있었어. 35전에는 연봉 1억을 무조건 찍겠어. 그런 목표들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막연하게 이제 사회 초년생이 연봉 1억이 대단해 보이고 그만큼 몸값을 높여야지라는 자기만의 목표였던 건데 지금은 더 벌어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 내 목표는 집 사는 건데. 방금 그 얘기한 것에 집도 포함이지 당연히. 이 목표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해. 자유롭긴 해? 자유롭지.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율적인 거야. 뭘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만족감이 큰 거고. 그치? 거기서 따라오는 수입은 이제 부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옛날에 그때 밤새 술 먹을 때 너를 그 전에 만난 적은 있었지만 사석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처음이었잖아. 그치. 근데 되게 좋았어. 뭔가 나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너도 옛날에 했을 고민이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뭐 응원해주는 게 사실 일만 해도 월 1,000씩
제로씩은 나오는데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제로에서 한 게 맞기는 해. 왜냐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이전 회사랑 연결돼서 나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 굉장한 불안감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안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내가 개업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소개를 받아야 될 거잖아. 지인들한테 수소문을 했어. 혹시 여기 아는 회사 있냐고. 그래서 나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자기 아는 동생이 있대. 그래서 셋이 밥을 먹었어. 여의도에서 한번 점심을. 거기 같은 소속에 있는 회계사님이랑 개업한 다른 회계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 통해서 일이 들어온 거야. 내가 같이 하자고. 노력이 필요하다 확실히. 근데 그게 내가 느낀 게, 와,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나를 알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 많이 돌아다녀야 돼. 점심 먹고 차 한잔하고 그냥 얘기 좀 하고서 빠이빠이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뭘 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한테 같이 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는데 자기는 이 분야를 잘 몰라. 그래서 같이 했어. 한 달 동안 다른 회계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 그분도 생큐 어쨌든 형 때문에 수임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것도 구조 복잡한데 프로젝트 오너는 따로 있고, 이 오너가 이 회계사님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고, 근데 이 회계사가 이제 나랑 밥 먹고 나를 이제 초빙을 한 거야, 같이. 그래서 마무리 잘했어. 그랬는데 나 어제 경주 갔다 왔잖아. 그 같이 일하는 회계사님이 또 일을 소개시켜준 거야. 야, 건너 소개 구석 들어와. 어쨌든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대신 입증이 돼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형이 쌓아온 그동안 부동산에서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로컬에서의 경험이 없었으면은 수임이 안 됐겠지. 그치. 형이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건데 이번 것도 잘 되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일은 이제 두 가지 같은데, 들어오는 일이 있고 내가 만드는 일이 있는데, 개업하고 가장 만족하는 거는 들어오는 일을 누구의 눈치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게 하나가 되게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들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자유롭잖아. 그러면 내가 뭔가 아이템이 생각나? 딜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A라는 업체와 뭐 B라는 업체를 연결해서 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내가 쓰고 자료도 내가 만들고, 그걸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무한 책임이잖아. 그렇지, 당연히. 잘못되면 형 그냥 아삭 나는 거잖아. 근데 대신에 그럴 리 없게 이제 잘 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러한 시간과 노력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지. 개업은 권장이야? 형이 만약에 다시 회계사를 돌아간다. 그럼 몇 년 차쯤에 개업하기 제일 좋은 거야? 어느 시점에? 그게 좀 일단 아이템마다 다른 것 같아. 만약에 감사 베이스로 개업을 할 거면 적어도 5년은 지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딜로 갈 거면 증권사나 이런 데 찍고 개업하는 거 말고, 회계법인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딜로 개업할 거면은 그래도 한 7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텍스는 형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 텍스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기장이면 솔직히 말해서 2년만 있다 해도 되지. 등록은 하는 게 좋으니까, 회계법인에서 일단은. 내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 좋으니까 하겠지. 아니면 다시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도 나는 개업이 좋은 것 같다 권하냐는 솔직히 진짜 기박힌 것 같아. 왜냐면 내 주변의 회계사들 중에서도 개업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런 거 힘들어하고 그냥 적당히 벌면서 그냥 안정적인 공기업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회계법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급여 받으면서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3일 입사 동기가, 팀으로 입사한 동기가 15명인가 17명인가 그런데, 다들 다 뿌려져 있고 개업한 사람은 없어. 그냥 회계법인 다니거나 운용사나 뭐 P 이런 데 가서 그냥 여의도 가서 일하거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개업 비중이 아직은 높진 않다. 이게 나도 사실 첫 달에 그렇게 벌었다고 다음 달도 그렇게 벌리란 보장도 없고. 그거는 형 개업하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일이잖아. 근데 이제 나한테 개업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래도 1억은 벌죠? 1억은 벌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 왜냐면 어젠가 너가 유튜브 영상 올렸지. 뭐 중위소득이나 이런 거 올렸잖아. 그건 개인 사업자잖아. 회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안 하더라도 회계감사를 같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시즌에 쉐어를 하는구나. 쉐어가 어느 정도 돼. 그래서 뭐 그냥 감사만 뛰어도 한 5천은 벌 거야. 딴 거 안 해도. 나도 사실은 개업은 되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1억은 벌겠죠? 라는 말이 무책임하고 막무가내로 개업을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물론 1억 못 번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 왜냐면 감사만 열심히 해도 5천은 벌고, 나머지 기간에 자기들이 열심히 영업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니야. 개업한 사람들이 5천만 벌고 놀려고 개업하진 않았을 테니까. 통계적으로 예스라고 말해주고 싶긴 한데,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조금 더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회계사로서 얘기를 했다면은 영승섭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 잠깐 끊고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